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조경재입니다. 추석 연휴들 다 잘 보내셨죠? 자,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국내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증시들은 정상적으로 시장이 열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또 나왔고 또 월요일부터 금일까지 수요일까지 글로벌 증시들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재들은 좀 잘 피해갔다라고 보여지고,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,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조금 유익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내용들은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본인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, 자, 최근 가장 큰 뜨거운 핫 이슈가 바로 헝다그룹에 대한 부분이었죠. 이 헝다그룹에서 중국 정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, 그래서 이 디폴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항생, 대만이나 뭐 홍콩,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, 사실 23일 날 일부 금액을 또 상환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피해갔다. 추석 연휴 기간 정말 잘 피해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부분, 바로 이 FOMC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죠. 미국 정부에서 10월 달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사실 다 내일부터 열릴 국내 증시도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11월 달에 발표를 하고 12월 달에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호재성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상승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. 또 이 뉴스 기사의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내년 말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. 사실 국내 증시도 0.50%에서 0.75%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 0.25%에 대한 이자 수익만 3조에 가까웠습니다.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두 차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, 그만큼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장에서는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호재로 받아들여질만 하고요.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이 하락이 좀 크다면 일부 현금화를 조금 하시면서 우리가 다가올 다음 장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근데 현금화를 한다고 해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뜻은 아니고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보자라는 내용입니다. 사실 우리가 100이라는 현금을 모두 종목에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 어떤 장세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우리가 11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,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미국 정부의 디폴트, 이 부채 상환, 이 앞서 말씀드렸던 헝다그룹도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가 나왔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이 채무적인 부분을 연장을 했습니다. 2022년까지 연장을 좀 했는데,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 부채 한도 상향을 없애자라는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것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, 자, 이런 디폴트 부채 상환 한도액이 꽉 차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, 바로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게 천문학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뭐 교각이나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데, 이런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된다 아니면 없어진다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호재로 보실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부채 한도가 없어진다, 또 상향된다,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현재 미국 정부, 이 미국 국회의원들끼리 굉장히
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, 자, 그래서 내일 증시는 무엇을 보는 게 좋겠느냐.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좀 봐왔습니다. 보면서 정리를 했지만, 사실 폐배터리 관련된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또 좋은 호재가 될 거고요. 또 내일 삼성과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반도체 회의가 있는데 삼성이 또 초대를 받았다라는 부분,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섹터도 단기적인 이슈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, 반도체적인 부분에서를 봤을 때 하반기에 DDR5라고 하는 새로운 비메모리 반도체가 또 나오게 될 거고요.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게 될 거고요.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삼성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인 TSMC, 이 대만 기업을 얼마만큼 쫓아갈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과정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 두 차례 또 미사일 도발, 무력 도발이 나왔지만,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또 하나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, 오늘 오전 오늘 오전 뉴스에서 이 문 대통령이 종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아마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대북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고, 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신석재나 아니면 아난티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이유가 있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,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자,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으로,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한 시각은 단기적인 시각이냐 아니면 장기적인,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, 이 부분이죠. 사실 좀 길게 봤던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빨리 상승이 나오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, 중장기로 봤는데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지만 이슈를 전혀 못 받고 꾸준히 하락이 나온 이후 시간이 흘러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보자면 지금 장세에서는 크게 비중을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,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다면 우리가 그때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하면서 절반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셨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덜 받으면서 수익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추석 연휴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드셨겠지만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시 또 생업 전선에 또 뛰어들어야 됩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신다면 제가 틈틈이 이 시장 요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